반갑습니다. 오늘은 꼭 한 번쯤은 다뤄보고 싶었던 또 그런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있어서 나온 김에 한번 이렇게 또 동영상을 켜게 됐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모든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행을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어떤 그런 유튜브나 뭐 자극적인 거나 뭐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찍는데, 현지 본인이 뭐 그 어느 국가에 있던 어느 나라에 있던 그 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지에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거길 가서 저는 여행을 갔다가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근데 모든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하는 그런 분들은 자극적이고 막 이런 거 뭐 이런 것만을 뭐 보이지식으로 어떤 그런 것만 자극적인 것만 어떤 그 동영상을 갖다가 찍지, 그 현지 사정에 대해서 어떤 그게 누구나 찍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. 네. 뭐 그 사람들이 뭐 그런 걸 찍어야 유튜브 수입이 나오고 또 어떤 그런 걸 해야 또 그런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걸 찍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생각해도 됐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그렇습니다. 예, 씁쓸해요. 예. 뭐 저야 뭐 유튜브 수입을 갖다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뭐 그 유튜브를 생활업으로 쓰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동영상도 찍고 취미로 이런 동영상도 찍고 그러지만은,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예. 이 베트남, 내가 이제는 베트남에 오래 살았고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저는 그런 여행을 왔을 때 오시는 분들이 외국 선진국이나 어떤 좋은 나라에 어떤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잘 돼 있는 데를 여행하시는 분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은, 특히 동남아 지역 아니면 개발도상국을 갖다가 나라를 여행할 때는 어떤 자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습니다. 예, 나한테 또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지들도 많고요. 그 상황에 따라서.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로, 내가 여행을 자유여행을 갔는데 현지에서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떤 위급 상황이 벌어졌다거나 이랬을 때 어떤 대처하는 방법, 이런 걸 누구 하나 동영상에 올린 사람이 없어요. 못 봤어요. 그래서 저는 내가 한 번은 올려야 되겠다,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 한번 찍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, 때마침 또 오늘 또 뭐 다른 동영상을 찍다가 또 이렇게 해서 저는 동영상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베트남은 여행을 오실 때 처음에 이렇게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처음에 이렇게 오실 때 보면, 예전에는 한 10몇 년 전에는 내가 한국에서 외환 달러를 갖다가 환전할 때 그 서비스로 이렇게 여행자 보험을 갖다가 해줬었어요, 서비스업으로.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. 한국에서 뭐 그렇게 해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, 근데 여행자 보험은 필히 들고 오셔야 돼요. 내가 안 다치고 아무 일이 없었거나 아무 탈이 없을 때는 그게 뭐 3, 4만 원이 뭐 저기 할 수도 있겠지만은, 어떤 현지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, 내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, 그게. 그러니까 꼭 현지를 그렇게 뭐 방문하거나 어떤 여행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어느 나라를 가든 여행자 보험을 무조건 드십시오. 드는 게 맞습니다. 예. 어떤 제 친한 친구가 여기 여행을 왔다가 현지에서 아파갖고 어떤 그렇게 뭐 진짜 돈도 많이 들어가고, 현지 들어가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. 좀 이따 그건 말씀드리겠지만은, 그 비용을 갖다가 여기서는 안 되지만 한국에 돌아가서 그 영수증을 청구하고 갖고 있었다가
한국에서는 거의 뭐 80, 90%를 갖다가 돌려받았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유용하게 또 어떻게 또 잘 처리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를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행자 보험은 드셔야 되고,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여행을 할 때 그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보험 차원에서 말 그대로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? 내가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 차원에서 어떻게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꼭 드셔야 돼. 네. 그리고 또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, 특히 베트남은, 제가 살고 있는 이 베트남에는 외국인은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. 현지에서 보험 처리가 안 돼요. 아무리 큰 병원을 가도. 그러니까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. 여기는 내가 아프거나 갑자기 새벽에 어디 탈이 나다든가 아니면 뭐 그래도 낮에는 괜찮아요. 누구한테 막 도움을 청하던가 어디 호텔 프론트에서 얘기를 하던가 할 수가 있으니까. 여기는 내가 외국에, 특히 베트남에 와서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탈이 났을 때 병원을 이용하자 하면은 한국처럼 뭐 아무데나 병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. 외국인만 받는 전용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못 모르고 동네에 있는 병원을 잘못 가면 거기서는 안 받습니다.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. 그럼 현지 언어도 안 돼, 뭐도 안 돼, 당황스러워. 그러면 시간만 자꾸 지쳐되는 거예요.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한 그런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위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충분하게. 그러다 뭐 현지에서 그냥 그런 거 모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. 그런 도움을 못 받으면. 응?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는 내가 진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진료비를 미리 먼저 수납을 해고해야 됩니다. 진찰을 받고 어디가 아팠을 때. 수술도 그래요. 특히나.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거를. 선입금, 내가 치료를 받고자 하면 어떤 큰 종합병원이나 외국인이 어떤 가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선입금, 후치료예요. 네. 언뜻 그럼 뭐 저딴 나라가 있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렇습니다. 여기도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. 네? 외국인을 갖다가 아무 병원을 간다고 해서 외국인을 갖다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, 또 패스포드를 필히 챙겨가야 됩니다. 내가 진료를 받으려면 패스포드 챙겨가야 되고, 또 진료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뭐 밑에 가서 그 베트남에 수납하고 오라 그래요. 미리 얼마를. 그러고서 만약에 그 치료를 할 때가 오버됐거나 아니면 그게 또 뭐 더 이상 넘어가거나 남거나 그러면은 남는 돈을 돌려주고, 더 돈이 들어가는 거보다 더 수납하고 오라 그래요. 그러니까 돈을 선으로 내고 진료는 후로 받는 거야. 어? 그런 개 같은 경우가 벌어지는 곳이 이 베트남입니다. 또 모든 병원이라 그래갖고 외국인을 받아줘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영어도 안 되는 의사들 천재입니다. 뭐 언제 생각하긴 했잖아. 아니 무슨 병원이면은 그런 의학 지식이 많아야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의사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면 전부 다 그 외국에서 그거는 전문적인 의료를 갖다가 진료를 갖다가 거 배우고 어떤 그런 게 다 전문적인 게 영어로 돼 있을 텐데 어떻게 왜 의사가 영어가 안 돼? 의아하게 생각할 게 많을 겁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영어가 안 되는 의사들이 천재입니다. 20년 살면서 병원 한두 번 안 가봤겠어요? 이런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. 네. 하다못해 여기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진료를 받고 링겔을 하나를 맞는 것도 돈 10만 원이 그냥 생돈 10만 원이 그냥 들어가요. 10만 원 떼주는 거는 무섭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진찰을 받고 뭐 내가 좀 피곤해서 하다못해 링겔을 하나 영양주사 하나 꽂고 있는 것도 10만 원이에요. 기본 10만 원이 넘어갑니다.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. 또 근데 내가 위급 상황에 막 핍박한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긴급 상황이다 그러면은 누가 옆에 도움을 안 주면은 그냥 방치해버립니다. 그 죽는 거예요. 복도에 세워놔요 그냥.
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. 그러니까 어떤 내가 위급상이 벌일 때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현재 살고 있다 아니면 내가 뭐 할 때 그런 옆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필수예요. 아 나는 뭐 건강하니까 나는 뭐 병원 갈 일이 없어. 그런 사람은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. 근데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고 또 내가 또 뭐 여행 중인데 누군가 좀 자주 들어오는 거 뭐